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인 파이썬을 이제 직접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위해서 먼저 여기 아래 주소에 보이시는 파이썬 org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시면 이제 실제 이제 다운로드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운로드는 이제 직접 여기 가운데 있는 다운로드 폴더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시면 요 3. 지금 최신 버전이 3.8.5네요. 이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 하시게 되실 겁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의 내용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저는 이제 폴더에서 바로 실행을 시킬 건데요. 실행을 시키면 다운로드에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설치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설치하고자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버전이 어떤 건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하게 되시면 이제 32비트가 설치가 될 거고요. 만약에 자신의 컴퓨터가 32비트가 아닌 64비트라면 64비트를 다운로드 받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버전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치를 하게 되시면 이제 직접 설치를 하게 되실 텐데 아래쪽에 있는 요 패스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이제 편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컴퓨터 경우에는 32비트가 아니라 64비트이기 때문에 이 버전 말고요. 64비트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2비트 버전을 까셔도 동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걸 취소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다운로드로 가게 되시면 안 되고요. 선택을 하셔서 윈도우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폴더로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다양한 버전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윈도우 X86 N64 이 버전이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압축된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X 익스큐터 인스톨러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쉽게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과거 버전도 있고요. 최신 버전도 있고 상위 버전 3.9 버전 베타 버전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요 버전별로 지원하는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낮은 버전을 쓰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그 권장하는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X86 64 버전을 다운로드 했고요.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버전이 바뀌신 걸 볼 수가 있죠. 저 64비트 버전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패스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냐면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윈도우 환경 변수에 집어넣기 위한 작업인데요. 이걸 체크를 해두시면 자동으로 여기 환경 변수에 지원이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이 필요하게 되시면 나중에 수동으로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하실 때에는 그냥 처음에 있는 인스톨 기본 폴더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으로 하게 되시면 여러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깔 수는 있지만 이 통합 관련되어 있는 ID라든지 PIP라든지 이런 문서들이 함께 설치가 되니까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시작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금방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몇 분 걸리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서 보면 어떤 내용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설치가 되는 동안에
벌써 설치가 됐겠네요. CMD 창을 띄워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됐겠죠? 예, 제가 파이썬이라고 이제 명령어를 쳤는데요. 아직 파이썬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윈도우용이라서 이제 자동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설치를 하고 나면 제가 까만색 창, 콘솔 창에서 다시 파이썬이라고 치면 파이썬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잠시 꺼두고요. 설치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통합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내용들이 사람들을 컴퓨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요. 그 통합 버전으로 깔았기 때문에 파이썬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더 깔려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파이썬을 간단하게 깔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통합 개발 환경에서 파이썬을 설치하고 그다음 파이썬과 더불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개발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리는 동안에 이제 설치가 다 끝났네요. 자, 그럼 다시 클로즈를 하고요. 나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제가 윈도우 R CMD 창을 띄워서 파이썬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파이썬을 불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3.8.5 버전이 나 준비됐는데 나 불렀어 라고 이제 파이썬이 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가우니까 인사부터 하죠. 파이썬 프린트 해줘. 한글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파이썬이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헬로 월드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 잘 설치가 된 거니까요. 이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개발 환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옮길게요. 자, 설치를 완성하셨다면 왼쪽 아래 윈도우 모양을 누르시면 설치된 확장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선택되어 있는 확장 파일 중에서 이제 파이썬을 불러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까만색 창인 콘솔 창을 한번 불러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파이썬 운영을 위한 모듈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파이썬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언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글자와 변수를 입력을 해서 변수와 변수를 다시 연산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파이썬한테 일을 시키는 거고요. 요거 닫고요. 이제 요 화면을 구성할 때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커맨드 창이라고 하는 곳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커맨드 창이 아닌 요 아이딜 화면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커맨드 창처럼 보이지만 이제 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요 화면이 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작업은 요 화면에서 작업을 하고요. 특별할 경우 이제 스크립트 같은 걸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메모장 같은 곳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장 같은 곳에다가 실제 내가 작성을 할 안녕하세요
표현할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된 내용이 이 결과창에 보여지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작동을 하는 화면과 그 다음에 작성을 하는 화면이 이렇게 따로 이제 분류가 돼서 그 내용을 쉽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게 기본적인 화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노트 창과 요 실행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작성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나요? 아니면 이것 말고 또 다르게 뭐 좀 멋있게 되어 있는 것들은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잘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 즉 개발 환경들이 있는데요. 그 개발 환경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발 환경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자, 그러면 파이썬의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발 환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저는 대략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까 봤던 기본적인 개발 그 콘솔 창이라고 하는 쉘과 그 노트처럼 생긴 내용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이제 여러 가지 문법이나 작성을 하는데 에러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이썬의 여러 가지 통합 개발 플랫폼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해준 내용에 가시면 뭐 가장 뭐 섹시한 뭐 개발 동합 프로그램 10가지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 10가지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한두 개를 하나 정도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경이 구성이 될 텐데, 아마 기초 내용에서는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환경수를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환경의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신의 컴퓨터에 내용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컴퓨터가 아닌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나 웹 서버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나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른 곳에 내 컴퓨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이런 번거로움을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만들어준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뭐 아마존의 AWS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도 웹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슷하게 역할을 해주는 국내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구름 아이디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개념도 한번 불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개발이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 언어에 대한 실습을 좀 해보기 위해서 굳이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지 않고 웹 환경에서 그냥 화면만 내가 원하는 값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러닝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웹을 기반으로 하는, 여기 있는 리플릿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있는 서비스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파이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개발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하나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개념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소개를 시켜드리는 표현을 쓰면 이 중에서 편한 걸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 내용으로 사용을 첫 번째는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소개만 시켜드리고요. 차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서비스들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파이썬 개발을 위한 환경 줄백 탑 5라고, 탑 10이라고 되어 있는 블로그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참조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코딩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나 쓰기 좋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다 볼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운영체제 중에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 이제 개발 도구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클립스가 이제 그 분석을 그 개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걸 작동을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이클립스고요. 요걸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이제 개발 환경 툴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ID라고 하는 곳을 이제 다운로드해서 가시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환경에 있는 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네요. 스크린샷이 없네요.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파이썬을 이제 위주로 한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파이참입니다. 파이참. 아마 이제 파이썬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 개발 툴로서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신 화면이죠. 이제 까만 바탕에 여러 가지 색깔의 글씨와 모양으로 여기 입력을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냥 그 메모장 같은 데서 입력을 하면 이 값이 정확하게 어떤 변수가 값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의 언어를 쉽게 이제 보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런 에디터들의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파이참이죠. 물론 이게 에디터뿐만 아니라 이제 실행을 하거나 결과창을 보여주거나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실제 동작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 내용이고요. 단순하게 에디터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에디터만 보신다면 서밀 텍스트도 아마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일 겁니다. 역시 이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되는 코드들의 내용들을 빠르게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도와주죠. 여기에 있는 폴더의 위치라든지 많이 쓰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요걸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메모장으로서도 크게 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처음에 있던 이클립스를 통해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가든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개발 플랫폼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이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도 다운로드해서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개발을 하거나 실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발 통합 플랫폼은 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언어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 언어들의 속성과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요 언어들의 이제 특징인 거죠. 자, 그다음 비주얼 스튜디오도 봤고요. 이제 빔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빔 에디터라고 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 창이 아니라 이제 커맨드 창에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OS들에 쓰고 있는데요. 아톰도 추천을 드릴만 해요. 사용도 많이 하시고 빔보다는 좀 더
가독성이 있게 만들어져 있는 에디터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인 에디터 모양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냥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있는 아이디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저희 수업에서도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아이디 환경 내에서 개발을 하고 통합 개발 플랫폼 환경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아까 메모장 같이 생긴 내용을 사용을 해서 쓸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이더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리눅스나 맥 윈도우 플랫폼인 토니라고 하는 요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텐데,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는 요 윈도우 즉 파이썬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번에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거 말고 클라우드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이제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사실 구름은 이제 교육을 위한 코딩 교육을 위한 하나의 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늦네요, 화면이. 그래서 에듀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언어들을 실제로 요 웹 환경 내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서 만들고 있는 강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IDE 통합 개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실제 요 아까 화면에서 봤던 여러 에디팅 모양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가격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짜인 가정에서 5개의 컨테이너와 약한 가정으로 개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조금 기술이 익숙해져서 웹 테스트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앱을 만들고 싶다든지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든지 하시면 요 구름을 이용을 해서 쓰시면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활용을 하는 모습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을 했고요. 로그인을 해야겠네요. 아마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되고 있고요. 요게 이게 컨테이너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 컴퓨터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몇 개 있는데요. 이거 제가 좀 지워 볼게요. 필요 없는 건.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삭제를 해야 되는데 또 반대를 눌렀네요. 제가 이 컨테이너를 일단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삭제. 여기서의 컨테이너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컴퓨터를 이제 깔았잖아요.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도 깔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컴퓨터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요 기술은 이제 도커라고 하는 가상화 솔루션들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가상으로 컴퓨터 안에 또 다른 컴퓨터를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 네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사실 요 파이썬이지만 이 파이썬과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제 웹을 기반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여기 있는 언어들을 다 한 번씩은 다루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파이썬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위한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이제 세팅이 됩니다. 이제 윈도우는 아니고요. 우리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 계열의 오픈 소스 OS를 깔고 파이썬은 3.7.4 버전, PIP는 19.2 버전, 주피터, 장고, 플래시, 텐서플로우 이런 내용들을 깔고 설치를 하죠.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싶으시면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내 컴퓨터 만들기 생성하면 컴퓨터가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가상의 컴퓨터가. 근데 불과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오, 벌써
컴퓨터가 내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세팅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컴퓨터, 자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해서 까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죠. 흔히 우리가 윈도우나 OS 재설치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다. 네, 거의 다 됐는데 왜 안 넘어가나? 이제 넘어가고 있네요. 지금 저는 영상 끊지 않고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웹 환경을 하게 되실 때는, 물론 나중이겠지만, 다양한 서비스, 앞으로도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환경들을 볼 수 있죠. 아유,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혹시 모르니까, 아니, 금방 되나? 아닌데, 되나? 안 되나? 금방 되나? 안 되나? 조금 아이고, 안 끊어도 될 뻔했어요. 끊고 한 30초 있다가 바로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실행을 누르면 이제 내 컴퓨터를 하나 켜서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로딩 하고요.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환경을 설정을 하고 그 값을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기본적으로 프린트 헬로 월드가 떠 있고요. 요거 실행하시면 갈뜰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창을 쓸 수가 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아까 봤던 우리 커맨드 창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부르면 파이썬이 일어나죠. 파이썬 1 더하기 1은 잘했어. 이런 환경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메모장처럼 내가 타이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내가 저장을 할 수 있는 파일 저장 공간입니다. 지금 인덱스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ls를 해서 파이썬을 보니까 하나 설치되어 있고, 파이썬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파이썬 네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파일을 실행해줘. 아마 여러분들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네, 요거 이제 폰트를 좀 조절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할 때는 또 크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내 컴퓨터가 아니고요. 요 브라우저의 환경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값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 없으시면 끄고 나가시면 돼요. 끄고 나가시면 내 컴퓨터가 여기 아직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시간이 되시거나 내 서비스를 런칭할 때 한번 더 요 그룹 아이디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리플레이잇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가 소개를 시키고 드리고 싶어요. 저는 로그인이 됐는데 로그아웃을 하고 URL에 처음에 접속하면 이 그림처럼 코딩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로그인 없이도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스타트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개발 환경이 똑같이 웹 환경으로 구현이 됩니다. 프린트 안녕하세요. 요 값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요. 요 값을 실행을 하면 내가 마치 실행창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화면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콘솔 창이 커맨드 창이고요. 여기가 이제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 그 다음에 파일을 담을 수 있는 파일 폴더의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아직은 이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이라서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 번째 설명드리는 요 웹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섹시한 서비스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환경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내가 금방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코딩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결국 요 세 가지 중에 저희는 기본적인 이제 개발 환경인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요 버전으로 하얀색 바탕에 메모장처럼 생긴 요 기능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타이핑을 해서 파이썬과 이제 대화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이썬까지 설치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파이썬을 이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